자, 실전 개념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강의인데요. 어, 이 실전 개념에서는요, 계속 학습 목표를 설명해 주는 거야. 리딩 툴즈의 적용. 근데 나중에는요, 이 리딩 툴즈가요, 머릿속에서 사라지시고요, 실전 개념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이 남으시면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평가원 엑기스들 제가 정리하는 것들 다 소화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요, 강의 막판쯤에 가면요, 다지기를 할 거예요. 이 교재를 또 완전 다 끝낼 게 아니고, 이 교재에서 제가 가르칠 부분들 위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지기를 할 거예요. 다지기라는 건 내가 어떤 부분을 필기했지, 어떤 부분에 별표를 치고 세모 표시라고 네모 표시라고 이런 것들을 다 다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들을 정리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다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실전 개념 정리해서 너가 직접 그 실전 개념을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말 실전적이어야 한단 말이야. 너무 많은 필기를 지향하지 않을 거고, 뭐 플러스이니 마이너스이니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쓰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 vs B 이 구조가 머리에 남는 게 아니고, 관계를 잡아라, 이게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관계가 안 보이는 거는 그냥 쉬운 거니까 알아서 푸시면 되고요. 관계가 보이면 관계를 잡으라고 노력하라는 거겠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겠죠. 관계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A랑 B가 있을 때 A가 B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대립에 있을 수도 있죠. 이때 A vs B, 제가 A, B라고 표현하는 거고 종종.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같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관계를 잡는 거에 조금 초점을 두시고요. 어쨌든 모든 지문을 읽을 때는요, 이런 게 중요해요. 글의 기준이 잡혀야겠죠. 기준이라는 건 아마 관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관계일 것 같아요. 이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요, 글을 잘 어떻게 읽어야 돼요?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재진술 문장들을 잘 붙여서, 기준 잡고 붙여서 독해야겠죠. 연결하면서요. 이렇게만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게요. 한 문제 잘라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듣기 전에 풀고 듣는 거야. 계속 강조한다. 니 안 하고 있다 했어 저번에. 풀고 들으세요. 저는 풀었다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곳에서 여지가 없다, 에러에 대한 여지가 없대요. 에러에 대한 여지가 없다. 에러는 뭐야? 실수죠. 이에 대한 여지가 없어요. We have 배워요. 피하라고. 모호함을 피하라고 배워요. 어보이드를 전 시간에도 정리했는데, 어보이드는 뭐야? 어보이드, 제가 뒤에 A가 오면 얘가 부정일 확률이 높다 했죠. A를 필적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높다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그니스를 하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요, 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필자가 깔고 가는 거죠. 강조하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야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반 문장, 주장 문장이 있는데 그 뒤에 부연 문장이 오면 그 일반 문장, 주장 문장으로 부연 문장을 읽어라. 혹은 일반 문장, 주장 문장이 안 되는데 그 뒤에 어떤 시그널이 있고 부연 문장이 있다. 그럼 부연 문장으로 일반 문장을 이해하려고 해봐라.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부연 문장이 이해되면 일반 문장을 이해해보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앞에 일반 문장이 잘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일반 문장으로 부연 문장을 붙여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지금 잡혔어요. 기준이 뭐예요? 필자가 말한 건 뭐예요? 메이그니스 하지 말라가 기준이었잖아.
얘 안 된다 했잖아. 그럼 메이그니스가 안 된다가 그 뒷문장의 얘기겠죠. 얘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 볼게요. 예를 들어요. 소방대장은요. 치프는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파이어 치프는요. 소방대장이에요. 필요로 해요. 이슈는요. 명사로 쓸 수 있는데요. 동사로 쓰이면요. 어떤 발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해했지? 발표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의 order를요. 발표해요. 뭘 가지고요? absolute는요. 그러니까 완전한 느낌이요. clear 명백한죠. clarity 명백 완전 명백한 오더 명령을 내린다고요. 얘는 뭐예요? B죠. 베이그니스와 대립 측면이 있죠. 항상 말하지만 붙여 읽어야 돼요. 자, 그럼 fire chief가 왜 나왔을까요? practical situation이겠죠. 이것 때문에 예시가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럼 봐요. 이거는요. 우리가 기준이 잡혔잖아. 베이그니스가 안 좋다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 기준이 그 뒤에 재진술 될 거라고. 우리는 이 기준으로요 재진술 문장들을요 읽어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요 역접이네. 상상적인 차원에서 상상이야. 프랙티컬과 대립되는 걸 느껴야 돼요. 인지가 돼야 돼. 이 정도 인지 될 거라고 생각해. 차원에서요. 위험이 있어요. 너무 많은 위험이 있대. 마이너스? 뭔 위험 있지? 네. Too much specificity. 정확성이죠. 제한할 수 있어요. 너의 상상력을요. 이거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자, 이 문장 잘 독해 볼게요. 얘랑 대립적으로 읽어야 된다 했어요. 이제 이게요 프랙티컬한 상황에서는요. 다시 자, 프랙티컬한 상황에서는요 베이그니스가 안 중요해요. 근데 프랙티컬하지 않은 상황이야. 상상적인 상황이야.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닌 상황에서는요 베이그니스가 필요하겠죠. 약간의 모호함. 베이그니스가 아닌 거는요 정확성이고요. 정확성은요 여기서 말하는 뭐야? B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베이그니스가 필요하다고. 어디서는? 상상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확성이 안 좋대요. 필자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실전에선 정확성이 중요해. 근데 상상의 상황에서는 모호함이 중요하다고. 이게 상상력을 제한시킨다고. 정확성이 상상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제한하는 거니까. Let's suppose 가정해보자. That the same fire chief has asked you. 물어봤어요. 그 같은 fire chief가 그림을 그리라고 소방서 벽면에 그리라고 요구했다고 상상해봅시다. 만약에 그가요 말했어요. 너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look like down 바로 아래 바로 보이도록 to the 진한 디테일에 그는 has not 너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았어요. 너의 상상력에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if the assignment was stated 주장됐어요. 다소 모호하게는 뭐였어요? A죠. 지금 필자 강조한 건 모호한 거야. Then you would have more room. 더 많은 여지 가질 수 있어요. 생각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이해했습니까? 지문에서 말하는 게 뭐야? 정리를 해볼게요. 지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n practical 현실에서는요 vague가요 specific보다요
스페시픽이 훨씬 스페시픽 해야 돼요. 근데요, 베이그가 아니고 스페시픽 해야 돼요.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뭐해서 뭐 하면 안 돼요. in imaginative, 상상 속에서는요, 베이그가요 스페시픽이어야 돼요. 이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고, 이게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재진술 문장을 읽어야 돼요. 항상 기준 잡기. 얘로 재진술 문장 독해를 해나가는 거야. 얘지. 여기까지는 쉬워. 이 글에서 이거 하는 건 쉬웠어요. 근데 이게요 전부예요. 이 글은. 그 다음에 역접은 제가 뭐라 했어요? 강조를 했죠. 계속 강조했어. 역접은 중요 문장이야. 자, however, 얘가요 이 글의 중요 문장이었죠. 오케이?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중요할까요? 이런 거 중요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분위기 인지하면서 독해 하세요. 이거는 분위기라는 건 맥락이 중요하겠지. 맥락. 이런 거 인지하면서 독해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덴저 부분 이런 것도 뭐 마이너스로 읽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네. avoid A, 이것도 기준을 잡는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주장 나가면 그 뒤에 구체 부연 이런 것들 있죠. 이 문장이 나오면 얘로 세부적으로 표현해준다. 이런 것들 잘 읽는 법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될까요? 그 다음에 잘 위에 쓴 거긴 한데 패러프레이징 잘 하시면 되겠죠? 이제 선지로 갈게요. 선지 또한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선지도 중요합니다. 소방관들은요, 업무 수행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게요, 다음 글의 요지인데 이 자체는 맞는 말이야. 오케이? 업무 수행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상사는 부의 업무에 이런 말 없었어요. 해석을 위해서 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 공유를 하면, 이것도 관계를 얘를 위해서잖아. for이잖아. 얘를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확한 정보 이런 말 없었어요. 관계로 잘 봐. 대화에서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언제 이런 말 했어요?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소 모호한 말이 도움될 수 있다. 답은 5번인데요. 저한테 이 의를 제시할 수 있죠. 이 의를. 쌤, 소방관들은요, 업무 수행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요? 지문 상단에 나와 있고요. 얘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잖아요. 저는 말했어요. 역접은요, 흐름의 전환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럼 이 글의 흐름은요, 바뀐 거예요. 뭐였어? 위에서는요, practical한 situation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글의 구조에서는요, imaginative situation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역접 기준으로요, 얘에서요, 얘로요, 글의 흐름이 전환된 거고요. 그 아랫 문장은 전부 다 뭐의 얘기예요? imaginative죠. imaginative.
얘로 상황이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윗부분만 있으면은 프랙티컬로 갈 수 있는데요. 이 글의 결국에 포인트는 이미지너티브로 바뀐 거예요. 물론 이 글의 선지가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상상적인 상황에서 현실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가 선지에 있으면 얘가 답으로 될 수 있는데요. 아니 이 두 선지가 대립이 될 때는요. 당연히 5번으로 찍으셔야죠. 역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뭘 쓴 거예요? 역접은 중요한 문장이다를 이래서 쓴 거야. 역접은 중요한 문장이야. 이거를 이래서 쓴 거예요. 지금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래. 흐름의 전환점이야. 그래서 선지를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실전 개념 할 때는요 뜯어서 봐야 돼요. 선지를 이해하고 왜 답이 이렇게 되지를 고민해 봐야 돼. 그냥 비교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고3부터는요 수준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려워진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역접은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면 지문의 구조가 완벽하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지문을 끝낼 수 있었어요. 자, 이 문장은 모두 뭐에 대한 부연이 있다고? Let's suppose 가정해보자잖아. 그럼 봐요. 필적 어떤 일반적인 문장, 그러니까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문장을 말했어요. 좀 더 포괄적인 문장을 말했어요. 그럼 그 포괄적인 문장으로 지역적인 문장들을 읽어나가야 돼요. 다시 적을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포괄이라 적을게요. 포괄로요. 지역을요 읽어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윗 문장으로요. 보다 지역적인 아래 문장을 읽었고요. 지역적인을 알려주는 시그널인 Let's suppose가 있었죠. 요즘은 이런 게 안 쓰여지는 추세긴 합니다만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별로 필기할 게 별로 없네요. 좋은 지문이고 기준 잡는 거, 뭐 소재 간의 관계 잡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지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